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 그린벨트 실전 사례. 실전 사례를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또 강 사장님께서, 강동률 사장님께서 이론적인 것은 많이 했으니까 실전 사례 좀 한번 하라고 명령을 하셨네. 그래서 어제 좀 장시간 통화하면서 또 이제 많은 정보도 받고 저도 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실전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한 지금 9강째죠. 여기서 한 2군데, 3군데 정도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로 잡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전 사례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카페, 음식점, 뭐 주택,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봐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실제 여기가 그린벨트인데 이렇게 개발이 됐구나. 그런 걸 보면 더 확실하게 알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별표 뭐 100개 해도 사실은 부족할 만큼 저는 그린벨트에 이렇게 이런 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 외에 다른 거, 그죠? 다른 행위 일을 해도 저는 대박을 친 경우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그죠? 맹지, 특히 맹지 개발, 맹지 매매 그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 뭐 맹지는 뭐 어떻게 뭐 국가천이 있네 어쩐 그런 건 1차원적인 얘기고, 그죠? 맹지가 있어, 그런 건 국가천이 뭐 가로막고 있어, 아니면 국가 땅, 국어 뭐 그런 게 가로막고 있어, 앞에 땅하고 뭐 바꿔, 그런 것들은 아주 1차원적인 진짜 완전 저차원적인 얘기들이고요. 우리 맹지 블루오션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안 하죠. 그리고 좀 후단에 이제 좀 주식이 많이 폭락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저는 2주일 전부터 경고를 드렸습니다. 대롱대롱 또 매달려 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주째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또 주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우리는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빨간불 들어오면 정말 빨간불 들어오면 꼭 사고 싶어가지고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타 백날 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돈 못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후단에 좀 주식 긴급 브리핑을 제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요 실전 사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참 그 강의 교재는 원래는 이제 30일까지인데 다 마감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강의 교재는 다 마감이 돼서 판매하지 않고 내년에 이제 상황 봐서 올해는 절대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강의 교재는 이제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내년에 상황 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건축이면 건축, 아니면 뭐 도로면 도로, 뭐 이런 식으로 건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별개로 판매할 겁니다. 이제 최소 50만원 정도 책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것들은 최소 이제 80만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정말 진정으로 공부하고 저는 뭐 많이 팔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많이 팔고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진정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한 1년 정도, 지금 10개월 정도인가 기회를 드렸죠. 제 교재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고 정말 인생 살면서 많이 오지도 않는 거니까 기회 한번 잡으시라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오늘 또 잠깐 한 7일 정도 판매를 했는데 20분이 다 차서 더 이상 이제 판매 안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딱 20분 찼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공법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각종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뭐 안 된다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들이 더 깊이 공부하지 않으니까, 깊이 공부하다 보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그 강사가 말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아가요. 그죠? 특히 맹지 하지 마라. 저는 이런 강사들은요, 정말 완전 속된 말 죄송합니다. 또 한번 쓸게요. 개하수라고 생각해요. 개하수라고 생각합니다. 맹지하지 마라. 개하수. 제 블루오션 교재 있죠. 그리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사와야 된다?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가 안 되고 정말 최악의 강사들입니다. 이런 강의들을 제가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번 옛날부터. 이런 거 여러분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맹지. 그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투자하지 마라. 정말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하수 중에 하수. 진짜. 제 주위에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신 분들은요, 다 그린벨트나 맹지나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요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매물건에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그죠? 이런 게 써 있는 거 하지 마라. 진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다 풀어드렸죠, 연도별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정말 남들이 하는 것들, 그리고 뭐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이제는 특수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수. 진짜 대한민국에 하수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하수 진짜 많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걸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법조문이 있고, 이런 조항들이 있고,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라는 걸 연구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450강부터는 좀 심화학습 차원에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들 외에 몇 가지 더는 제 블루오션 계좌에 다 실어놨죠. 어느 분이 블루오션 계좌만 판매해달라고 이제 많이들 문의가 오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거 판매 안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판매해서 그런 걸 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강의 교재를 판매가 끝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오늘 딱 7일인가 됐는데, 또 20분 다 차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거 기본 교재 공부 끝나시면 요런 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재밌어요. 돈이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돈이 다. 경쟁 없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 또 많이 했죠. 자, 어쨌든 자, 교재를 수정해 볼게요. 제가 제2주권을 설명할 때 제2주권, 그러니까 일반 이주권, 공익용 이주권, 제2주권을 설명할 때 요것은 취락지구 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취락지구로 이전합니다라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표를 보여드리면서 여기다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이렇게 써놨는데 요것은 취락지구로 이전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강의할 때 요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유임사항 해서 이제 요건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요것은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보면 법령에 보면 아무리 작은 것도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렇지만 여기 시행령을 보면 일정 면적 이하는, 그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일정 면적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유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100만 제곱미터인데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만 제곱미터는 시도지사에게 유임돼 있다. 그리고 단절토지, 과소토지, 그죠?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은 시도지사에게 유임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사실은 오늘 강의 내용에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또 강동규 사장님께서, 저한테, 야, 경매사령관아, 그거 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강의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오늘 강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또 강동규 사장님께서 또 아주 예민하시네, 또. 진짜 강동규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공법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걸 워낙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와 재산을 이루신 것 같아요. 정말 이론이 무기가 돼가지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많이 매매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그린벨트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이 사장님께서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최고의 공법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이주권이 보통 제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일반, 공익용, 제2주권. 그죠? 이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주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농업인을 위한 이주권도 있어요. 농림어업인을 위한 이주권도 있다. 이건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농지가 여기 있어. 이게 그린벨트, 커다란 그린벨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야. 근데, 농지가 여기 있어. 너무 멀어, 이게. 그러면 농지 근처로
이축할 수 있는 그런 이축권도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권리죠. 이축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권리죠. 제가 이런 부분은 농업이나 관련된 것들은 제가 사실은 여기서도 많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큰 대박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이거 뭐 이축권을 활용한 아니면 뭐 주택, 근생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 외적인 거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교재에다 실어놓고 싶어도 저도 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 나중에. 그렇지만 우리 블루오션 교재까지 이제 뭐 사신 분들은 뭐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요것은 뭐 일반적인 사항들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실제 사례, 여기 실제 사례가 제가 이렇게 쭉쭉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실전 사례를 이렇게 이제 몇 개 사례를 옮겨 놨어요. 개발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바로 이제 할 거고. 자, 칠학지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법조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칠학지구에 대한 특례에서 주택수 단위면적당 어쩌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을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10% 이상일 것. 제가 이것은 지자체 조례마다 틀립니다.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있어요. 10%를 할지 5%를 할지 20%를 할지 이것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지 매수 청구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별거 볼 거 없어요. 누가 그린벨트 토지 매수 청구 있죠? 제17조 그리고 이제 시행령 28조 토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았어.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조건이 안 돼요. 이 조건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대충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그죠? 여기인데 종래 용도 사용할 수 없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그 토지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 임야의 매수 청구하고 비슷해요. 임야의 매수 청구하고도. 임야도 모든 걸 다 매수 받는 건 아니죠. 특히 구구림 근처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그리고 경사도 뭐 몇 도 이상씩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데, 또, 임야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제곱미터당 1,000원 이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저는 아직은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요. 옛날에 강의를 한번 했긴 했는데, 그 부분은 구기름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동일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한번 다시 한번 요건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요 구기름 매수 청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매수를 안 해요.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 평균치 50% 미만일 것.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야도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가 비싼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수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싼 땅을 더 싸게 국가에서 사겠다 이거예요. 누가 매수 청구하겠습니까 이거. 그죠? 이것은 그냥 뭐 좀 이렇게 뭐 법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A4 용지가 조금 남는가 보죠, 공간이.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사실은 아무 시작되기 없습니다. 그린벨트에서 매수 청구한다는 거. 아니, 아유,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이행 강제금 기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 강제금. 겁나게 세요,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죠, 이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건축물의 건축을 위반할 시에는 뭐 50%,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고난 등의 유임,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고난 등의 유임해서 여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국토부 장관의 고난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유임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유임을 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그러면 개발지역을 해제하는 지역 어쩌고저쩌고 100만 제곱미터 미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유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규모 단절 터지라든가 칠학지구라든가 경계선 관통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시도지사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실은 제가 이제 한번 꿈꿨던 게 뭐였냐면, 제가 좀 어떤 지방에 좀 선거를 좀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시장으로 됐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공법을 아니까
공법을 아니까, 아, 이분이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쪽에 좀 그린벨트의 땅을 사서, 이제 그런 거 좀 해제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고, 어차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시도지사에게 유임된 사항, 즉 시도지사는 제1항 1호에 따라 유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제출해서, 그죠?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야, 안 돼. 이거 왜 임마? 딱 그러면 야, 시도지사 너 이리 와.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어쨌든 간에 뭐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유임돼 있으니까, 시장이 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도, 그죠? 협의 요청을 해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도까지는, 도지사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전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전 사례를. 자, 여러분, 실전 사례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네,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여기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요거죠. 시행령 22조. 그죠? 시행령 22조 중에 요거, 나항. 요건 여러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몸에 습득이 돼 있어야 돼. 몸에 자연적으로 습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습득이. 그리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 제6조. 요것도 당연히, 요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 두 개를 많이 헷갈리셔야.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진짜 한 5, 6년 동안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소련 말도 아니고, 이건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 모든 법이라는 게요.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의하듯이, 그냥 예시를 들면서, 법조문, 판례, 그런 거 예시를 들면서 마음으로 와닿아야지, 그죠? 이걸 외우려고 하면 금방 까먹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금방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게 기본이죠, 요게 기본이죠.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신축, 이건 신축이에요. 이것은 이축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신축, 여기는 이축.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을 하려면 다른 거 뭐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른 거 뭐예요? 우량 농지만 아니면 되죠. 우량 농지만 아니면 죠. 우량 농지가 뭔지 아시죠? 바둑판처럼 잘려있는 절대농지. 그죠? 요걸 우량 농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지 정리된 농지. 요걸 우량 농지라고 하죠. 절대농지, 우량 농지, 경지 정리된 농지. 요것을 우량 농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절대 주택이나 근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장관 할아버지가 오시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해제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단절 토지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관통 어떤 그런 거 외에는, 단절 토지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힘듭니다, 이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경지 정리된 농지는 일단 배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임야는 가능하죠? 제가 조금 있다가 임야에다가 또는 농지에다가 근생을 짓는 사례를 제가 밑에 실어놨거든요. 그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장 및 종교시설의 이축은, 그죠? 우량농지 및 임야농지가 아닌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량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긴 뭐예요? 일반 농지라든가 아니면 임야가 아니니까 일반 농지밖에 없네. 그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맹지, 기타 용도 변경, 개발행 허가, 타용도 활용 방안 등은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물론 이축권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축을 통해서 또는 신축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보다도,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더 큰 게 있어요. 요것은 조건에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매를 해서 다른 행위를 이 토지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하십시오. 저는 뭐 제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노하우를 방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든 어디든 땅의 가치는 투자 마인드에 따라 달라요.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분명히 토지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라 여러분, 그죠?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데 이축이죠? 무량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된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하천법 제7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죠? 5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왜 여기 와다 있지? 이것도 이상하게 제가 좀 급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필요 없을지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요. 똑같죠? 그 다음에 주택 및 근생을 신축할 수 있는, 이건 신축입니다. 신축. 잘 보셔야 돼요. 신축인지 이축인지. 신축. 여기는 이축. 그죠? 그래서 신축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보통은 뭐예요, 이게? 2km 이내 지역이잖아요. 그죠? 2km 이내. 만약에 이축권을 사용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인접한 어떤 시군으로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량농지가 아닐 것. 우량농지가 아니니까 임야도 된다는 얘기죠, 임야. 주택이나 근생은 임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천법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그죠? 아까 뭐예요, 그게?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수촉물 처리가 설치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공하수의 설치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법조문에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게 도로면, 여기가 이제 땅이 있어. 그럼 여기 이제 하수도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하수구가. 그죠? 아니면 이제 하수구 우수관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간다든가, 이제 연결돼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만약에 국가하천이 그래서 낙동강이, 또는 저기가 흐른다 하더라도, 낙동강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선, 공급시설이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그죠?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다만 나오죠, 다만. 이런 것도 제가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다만, 어쩌고저쩌고 면적에 포함돼요. 면적에 포함되죠. 진입로도 대지 면적에 포함돼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성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여러분,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그죠? 실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건 제가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자료는 강동열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강동열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런데 좀 재미있는 하나가 이게 왜 이렇게 왔지? 좀 공시지가를 조사해봤어요. 공시지가를 제가. 여기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여기 비아조라는데 다 아시죠?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 근데 낙동강인데, 자, 여기 보면 이 그린벨트는 13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긴 그린벨트인데 지목이 대로 바뀐, 그러니까 이축권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은 이것은 75만원. 벌써 몇 배 차이 나나요? 6배 차이 나나요? 6배 차이 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 여기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그죠? 35만 9천, 아직 건축이 안 돼 있으니까. 건축되면 요것도 70만원, 80만원 가겠죠. 공시지가가.
여기는 이제 동일 수급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 수급권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이것도 70만원, 80만원 간다. 그런데 여러분 낙동강에 낙동강 공시지가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낙동강에 공시지가가 얼마일까요? 10만원? 5만원? 만원? 5천원? 100원? 가격이 없다? 맞춰보세요. 여기 있죠?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낙동강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44,400원이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거 그죠? 44,4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데 강가에다가 딱 이렇게 뭐 좀 하나 띄워놓고 그죠? 여기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동강의 공시지가는 4만원이라는 거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딱 보다 보니까 이거 낙동강의 공시지가는 얼마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낙동강의 공시지가는 4만원이다. 여기 서낙동강이죠. 서낙동강.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개발제한국이죠. 개발제한구역.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건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이게 왜 여기 와 있어 이게? 좀 옮겨졌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 강동률 사장님께서 여기 비아조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 안 가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게 낙동강이죠. 낙동강. 그럼 이게 국가하천인가요? 지방하천인가요? 하천은 아니죠. 국가하천이죠. 낙동강. 낙동강, 섬진강, 그런 거 있죠. 금강, 다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주택이나 근생을 신축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몇 가지 아까 제가 위에서 쫙 읽어드렸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국가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게 국가하천이 500m 떨어졌습니까? 바로 코앞이잖아요. 코앞.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인데 여기다 또 국가하천이 있어.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축을 했을까? 특히 여기 비아조라는 데는요, 이제 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월 매출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월 매출이 4억이 넘는답니다. 4억이. 그럼 하루에 1,300만원 판다는 얘기죠? 그죠? 1,300만원. 이축을 활용해서 이렇게 커피숍을 지면 이렇게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아조라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국가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졌는데 500m 이상 안 떨어졌는데 허가가 났어. 그리고 여기는 절대농지라, 우량농지라 개발 불가죠. 이쪽은 뭐 단절 토지도 아니고, 그죠? 여기는 개발 불가죠. 절대농지는. 그죠? 제가 한번 적어. 그리고 새로운 도로, 여기 도로하고 접혀져 있긴 해요. 그죠? 도로하고 접혀져 있죠. 새로운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근데 도로하고 접혔으니까 이건 됐어. 수도가스, 전기 등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당연히 이쪽에 지나가고 있겠죠. 도로가 있으니까, 정식 도로가 있으니까. 수도가스는 오케이. 자, 오케이. 그죠? 개발행위 기준, 이것도 충족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우량농지냐 아니냐 이거죠. 이쪽은 우량농지가 아니죠. 자, 그럼 오케이. 여기는 우량농지죠. 여기도 우량농지죠. 여기도 우량농지다. 안 된다. 여기 개발 안 된다. 개발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만 우량농지가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건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다 됐습니다. 네 가지는 됐어요. 네 가지는 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근생은 우량농지가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근생은 우량농지 위에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생은 임야에도 들어가고 농지에도 들어가고 절대농지만 아니면 되죠. 그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얘는. 그죠?
그럼 여기는 일단 들어갈 수 있어. 임야도 되니까. 임야도 아니지만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건 오케이. 문제는 이거네. 국하천과 500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떨어져 있냐고. 근데 이거 왜 허가를 내줬냐고. 가서 뭐 공무원들한테 막 민원 넣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막 책상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당신 왜 여기다 왜 건축허가 넣어줬어? 그래 따져야 됩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 도로로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요. 그죠? 하수 처리 구역으로 하수 종말 처리 운영 지역이,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설치 받은 뭐 하수 예정 지역. 그리고 하나는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 국가하천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하수 어떤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분이 여기서 허가를 내기까지는 그죠? 하수가 지나간다든가 이게 없으면 심의를 받을 때 여기에 강한 어떤 환경에 관한 어떤 그 심의를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를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벽한 어떤 정화 시설을 통해서 흘려보내라 어떤 그런 심의를 통과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국가하천과 500m 떨어지지 않아도 더군다나 국가하천의 인근에 있는 500m 안 떨어져 있으면 이내라고 한다면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대상 때문에 아주 까다로울 수 있죠. 그죠? 각종 오폐수, 생활하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엄청 셉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요. 그래서 그죠? 심의 대상이니까 심의를 분명히 받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한번 볼 게 뭐냐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자, 요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가 무랑동이에요. 여기가 시흥시 무랑동이고, 여기가 이쪽은 안양, 이쪽은 시흥시, 이쪽은 안산, 이렇게 세 개의 시가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세계 시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다 잘 됩니다. 제가 좀 후회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 8년 전에 여기 이 근처에 한 9년 됐겠구나. 9년. 제가 중개업을 잠깐 안산에서 제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크게 그것도 사무실 평수만 한 40평 됐습니다. 직원이 한 6명 정도 상가 전문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게 100 얼마에 나왔었어요. 지금 뭐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전이었어요.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가 지금 그래서 한 나이 먹고 이렇게 느끼는 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구나. 그죠? 배짱이 없으면 죽은 지식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일단은 지식으로 무장이 됐다 하더라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많은 어떤 그런 좀 기회가 왔다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강가에 여기 아니 호수까지, 여기는 호수입니다. 호수. 무랑호수라고 해서, 무랑호수 쬐깐하게 보이죠? 무랑호수라고 해서 세계 시의 분들이 여기 와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연인들끼리도 많이 오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냥 불야성을 이루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이런데 임야가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임야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임야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카페 그런 거죠. 그죠?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가치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는 이주권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했겠죠. 이주권을 활용했겠죠. 그죠? 이주권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이런 임야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런 임야들. 딱 보면 또 이런 도로하고 접해져 있지 않은 임야를 하더라도 좀 보면
돈 되는 것들이 딱딱 보여요. 돈 되는 것들이. 그것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 저처럼 제 교재 가지고 또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눈에 띄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굳이 건축을 안 해도 돈이 보인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임야인데, 임야 개발 예거든요. 근데 이런,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근린시설, 카페 그런 것들은, 주택 그런 것들은 우량농지만 아니면 되잖아. 그죠? 우량농지만 아니면 되잖아. 우량농지만 아니고 건축에 관련된 대인 조건, 그 다음에 토지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조건, 그 다음에 기반시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까지 해서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2010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여기는 이거는 항공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최근 사진 이런 데 지금 다 건축이 돼 있죠. 이런 데까지 하물며, 그죠? 옛날에 이런 데 건축물이 없었는데 이런 데 지금 다 건축이 돼 있죠. 이렇게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건축이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데까지 다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여기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 또 이 안쪽으로 가면 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밭대기였던 게, 넓은 밭이었던 게 이제 가나안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 이제 근처에 가나안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게 밭이었어요. 밭.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삐까번쩍한 건물이 들어와 있죠. 장사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야, 그리고 뭐 굳이 뭐 이렇게 하천 아니면 호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닷가, 이런 바닷가에 있는 그린벨트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강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여기도 한 달 매출이 뭐 4억 5억씩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바닷가 전망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젊었을 때 저도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마셔보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다시 또 이런 데가 찾고 싶어지네요. 그죠?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이런 게, 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간선시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임야라도 지목이 임야지요? 임야지만 이런 근생 들어온다. 그죠? 누가 왜 임야는 개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린벨트 임야는 누가 왜 개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물론 저도 심화 학습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임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뽑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굳이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다 임야입니다. 임야 다 뭐 임야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야, 근데 이런 자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는 여기 이 자리죠. 임야죠. 임야. 뭐 이거 이주권 있으면 뭐 국가 땅인가? 아닌가? 이주권 있으면 여기다 탁 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죠? 자, 제가 지금까지 해서 이주권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주권을 통해서 호숫가라든가 아니면 강가라든가 아니면 바닷가라든가 경치 좋은 곳에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걸 설명해드렸고, 이 근린생활시설은 임야에도 관계없다.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해드리지만 더 큰 돈은 이것 아닌 곳에서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주권을 사야 되고, 그죠?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물도 세워야 되고, 그죠? 이거 아닌 거 외가 더 큰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돈을 버신 분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몇백억대 재산가인 분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린벨트라고 쓸데없는 땅 아닙니다. 그린벨트 하지 마라. 그런 강의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냥 책 읽는 수준. 아주 하수 중에 하수. 무슨 공 땡땡 이 뭐 사이트가 있더만요. 여기는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어. 그죠?
다 하지 말해, 다 하지 말해.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공부만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다가 때려치는 거야, 이렇게 부동산도. 부동산 때려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공부에 깊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전 사례를 말씀드려봤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식 지금 많이 폭락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주식에 관심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자, 제가 주식은 이때 좀 확대해 볼게요. 제 강의에 다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이날 딱 열십자형 나오는 날, 이날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이날 뭐라고 했죠? 제 유튜브 뒤져보십시오. 이날 날짜 있어요, 유튜브에. 후단에 주식 이야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 했어요. 대롱대롱. 이날이 다음날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이날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했어요. 제가 추세선을 긁어드리면서 요 추세선 이렇게 긁고 그러면서 올라가도 여기 추세선에 쳐맞고 내려올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뒤져보세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이틀 동안 전 주식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틀 동안 급등을 해버렸네.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다 주식을 팔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주일 내내 처맞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처맞고 폭락하고 있죠. 단지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이 제가 방송을 했다가 내렸거든요. 방송을 내렸는데 아마 여기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작전이다. 오버액션이다. 오버액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버액션이다, 이건. 다 때리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2500을 지지를 해야 된다. 2500을 깨면 다음 지지선은 여기 2400. 왜? 여기 이제 3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2400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뭐 미국 악재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거죠. 셧다운 때문에. 또 유가 급등, 뭐 또 이제 금리도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악재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좀 폭락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 얘기니까 담배 한 대 펴도 되죠, 여러분?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시니까. 비가 와서 그런가 창문을 활짝 제 방에는 여기 환풍기가 있습니다. 근데 창문 다 열어놔도 엄청 덥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근접했다 라고 봅니다. 어차피 추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께 한 달 전에 이렇게 그어놓은 추세선이에요. 이건요. 이렇게 아시죠? 이 추세선은 한 달 전에 그어놓은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추세선을 긁어놓으면 저점과 저점을 딱 연결해서 그으면 이 평행 추세를 그으면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일 명절 전이죠. 그리고 열흘 동안 또 쉬잖아요. 10일 동안 쉽니다. 그러면 또 미국 다우 나스닥 또 오르락 내리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 다우 나스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쳐다보면 여러분들 가슴 떨려서 명절 제대로 못 즐겨요. 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걸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추세대를 깨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여기서 단기 저점을 잡을 것이다. 단기 저점을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항상 저는 추세를 좋아하잖아요. 이 추세대 딱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300일선하고 여기 300일선하고
그리고 추세대하고 좀 딱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이미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지부진한 아니면 그런 싸움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2400을 깨게 되면 그 바닥은 2300입니다. 이제 2300 각오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저는 뭐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바닥이 확정된 업종으로 바닥이 확정된 업종으로 저는 그것을 반도체주도 아니고 이제는 뭐 로봇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에 따라서 뭐 로봇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별로. 제가 지금 오로지 보고 있는 것은 올 가을에는 제약 바이오만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만 보고 있어요. 저는 제약 바이오만 올 가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약 바이오를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두 종목이 딱 있습니다. 두 종목. 그 중에서 한 종목은 뭐 단타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물려있지 않고요. 이제 저는 사실 이때부터 3일 전부터 주식을 좀 사기 시작했어요. 그 종목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차트를 보면 전저점이죠. 이게 전저점. 최소한 여기 2550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단기간. 바로 치고는 못 갑니다. 그죠? 바로 치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면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2550포인트까지는 한 뭐 열흘 이내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또 쳐맞고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락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또다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 추세대 제가 그려놓은 거 있죠. 이 추세대를 깨고 내려와 버리면 바닥 어딘지 확정 못 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바닥에 이게 올라있는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올라있는 주식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잘 바닥 다지고 있는 것들 이런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자, 이제 종합지수는 이해 가셨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중독돼가지고 매일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아마 조금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때 뭐 박사령관이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경고를 줬는데 물론 이틀 동안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쳐맞는 거 보고 다들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사실은 뭐 여기서 한 번 더 쳐맞는다고 해서 깬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여러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손목 집어넣습니까? 손목까지 잘립니다, 여러분. 손목까지 잘린다고요.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여기는 AI,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이 주도주였다면, 그죠? 또는 일부 뭐 그런 것들이 주도주였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 트렌드에 있을 때는 저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맞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일게요. 주식은 오로지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바이오 제약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종합지수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합지수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등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추세대 하락에 맞았으니까 반등은 줄 수 있어도 이게 뚫고 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300일선이거든요. 300일선 깨면 다시 이제 뭐 회복하려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쳐맞는다 하더라도 반발력 때문에 올라겠죠. 그리고 또 10% 룰
2600까지, 아니 여기 2650까지 올랐으니까 10% 누리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265를 빼면 2400포인트까지는 보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2400포인트까지 보이긴 해요. 오늘 2462죠. 그러니까 내일 한번 빠지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로 보는 거고요. 뭐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우호적으로 지금 변한 게 없죠. 나머지 다 지금 개폭락이죠. 그죠? 개폭락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아이고 참 이거 하기 전에 알테오젠, 오늘 알테오젠이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30%에서 40% 정도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옛날에 뭐 10만원대 물려있는 분이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근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알테오전 진짜 이렇게 9만원에 물려있던 10만원에 물려있어서 이렇게 8만원까지 줬다면요, 저는 전량 다 때립니다. 사실은요. 전량 다 때려요. 근데 뭐 제 돈이 아니니까 또 이게 또 급등해버리면 또 저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급등해버리면 욕먹으니까 저는 다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알테오전을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9만원, 10만원에 물려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8만원 이상에서 저는 전량 매도입니다. 저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뭐 더 뻗어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그 마음고생한 거, 시간 투자, 아유 어떤 뭐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10%, 20%, 30%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저는 죽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대음선을 좀 때렸는데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근데 제2의 알테오젠을 저보고 꼽으라면 저는 딱 두 종목을 꼽고 싶어요. 이제 한 종목은 이미 날라갔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미 날라갔기 때문에 사실 권하진 않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여기 알테오젠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바닥을 확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종목을 저는 레고캠 바이오라고, 그러니까 요거 차바이오텍, 요거 저 사라는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많이 저는 뭐 차바이오텍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고 차바이오텍을 제가 이 바닥에서 추천드린 거 제 영상에 다 있으니까 보세요. 그죠? 뭐 더블이죠. 100%죠. 100% 올랐잖아요. 석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이것은.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레고캠 바이오를 보고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를.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진짜 제 또 말 믿지 마세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대,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전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대, 저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고점을 지금 뚫어놨습니다. 뚫어놓고 이렇게 조정을 상당 기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깃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 손절은 여러분 철저하게 시키셔야 돼요. 이거 그죠? 손절은 이 가격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이 가격 깨면 또 이 가격 깼는데도 분명히 아유 진짜 또 들어오고 계시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 주식하면 안 돼요. 왜? 주식을 해서 꼭 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희망고문. 자기가 산 주식은 다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있어. 환상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5년 10년 가버립니다. 여러분. 손절도 못하고 마이너스 막 80% 마이너스 70% 그렇게 나 있어요. 계좌가. 이 가격 깨면 설령 빠졌다가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손절. 이해 가셨죠? 존버했다간 손모가지 잘립니다. 진짜 잘못하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간 하락 트렌드에 있었고 이제 이 종목도 전고점만 올랐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4만원만 완벽하게 지지해준다면 급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술 수출도 많이 했던 기업이고 또 새로운 후보물질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악재보다는 그동안 뭐 한 4, 5년 동안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올랐다가 다시 이제 쳐맞고 내려왔는데, 저는 어제 그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뭐 이때 좀 샀고, 어제도 샀고, 그제도 샀고, 오늘도 샀고, 저는 마이너스 보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종목은 좀 매집하고 있는 중인데, 요 종목 하나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왜 찬바람이 불면 뭐 그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불면 이런 알테오제 아니 레고캠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손절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손절가를 말씀드렸는데도, 이 가격 깼는데도 손절 못했다. 그럼 진짜 완전 변태 중에 왕변태. 주식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보고 또 나중에 원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단 조건은 이 가격대 깨면 매도다. 매도. 무조건 매도예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들어줄까? 혹시나 급등 나올 수 있을까? 혹시나 자기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빨간색으로 양봉 하나 딱, 빨간 똥침 하나 딱 쓰면 야 대박인데, 상상에 젖지 마세요. 상상에.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은 무조건 조건 매매예요. 조건 매매입니다, 여러분. 올해 평생 나이 60, 70, 80까지 내가 진짜 이게 캐시카워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기 투자용으로 접근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예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왜 단기적으로 오늘 좀 입상을 했냐면, 물론 내일 빠지면 저는 이 추세선 제가 긁어놓은 거 있죠. 고점 깨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매도.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매집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지수는 이렇게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그럼 다음 종합지수가 반등 줄 때 이 주도주가 과연 뭐가 될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꼽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긴 텀을 본다면 제약바이오주가 그나마 이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요거 24,000 얼마지? 24,800원, 900원, 25,000원 깨질 때부터 좀 사 모았어요. 근데 내일 들어줄지 쳐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요 종목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이 가격대 깨면 종가로, 이 가격대 깨면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 잡고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내가 추천드렸던 이제 토마토 시스템은 제가 접근하지 말라고 했죠. 토마토 시스템은 접근하지 말라고 했고, 뭐 이제 우리 여기 많이 먹고 나왔잖아, 이렇게요. 그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많이 먹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 안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뭐, 히림. 요거 이제 재건 관련주인데, 요것은 조금 좋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히림. 그렇지만 요것도 이 가격대, 이 추세대 깨면 매도입니다. 매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그죠? 볼 거 없어요. 추세대 깨고 3, 4일 안에 회복하지 못하면 무조건 매도인 거예요. 그죠? 뭐가 좋다고, 널린 게 주식인데 뭐가 좋다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신 없는 분들은 쉬세요. 무조건 쉬세요. 요렇게 종합지수가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 트렌드 그려놓은 이유가 있죠. 절대 여러분, 주식하면서 희망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주식하면서 희망 갖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꿈에 젖어서, 환상에 젖어서, 그 주식의 회사에 미쳐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그죠? 깨면 매도입니다. 깨면.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테오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말씀드렸고,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텀을 보러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 요 한미 바이오팜 같은 거, SK 바이오 추세대 딱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이런 종목을, 아직 추세대 안 깼잖아요. 그죠? 추세대 안 깼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고, 이런 종목들을. 안 깬 종목들. 자, 저점. 요 저점 또 찍고 있네. 요것도 깨면 매도. 깼는데 매도 안 하는 사람은 주식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남들 말 믿을 필요도 없고 제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관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추세를 깨면 2, 3일 내로 또는 3, 4일 내로 회복하지 이 추세대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매도입니다. 손실 확정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대 하단에서 매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한올바이오파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추세대, 이것은 평행 추세대죠. 전고점을 지지하기를 바라고 전고점 깨면 매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도박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종목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검색할 시간도 없고, 이런 오스코텍 같은 거, 그죠? 요런 거. 전고점 여기잖아요, 전고점. 전고점 여기잖아요. 딱,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전고점 여기잖아요. 전고점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 쌍바닥 치고 있잖아. 그죠? 쌍바닥 치고 있잖아요. 설령에서 매수했으면 기다려 보세요. 깰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깨면 매도. 깼는데 매도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설령 깨서 매도 타임을 놓쳤다. 2, 3일 내에 못했다. 그러면 매도. 주식은 철저하게 여러분 조건매매입니다. 조건매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고, 차트에 자신이 없으면 있는 주식 다 파세요, 그냥. 그리고 2, 3년, 1, 2년 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주식 하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답입니다. 오늘 저한테 오신 분 계시죠? 한 아침 일찍 오셨더만 10시에 오셔가지고 제가 바빠 죽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운동 내기 게임하고 왔는데 그분하고 이제 사실은 제가 한 30분 시간 많이 못 드리고 30분만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분 가지고 있는 종목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정말 진짜 그분이 반도체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반도체주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도 되겠다. 뭐 가지고 있냐면 요건갑다. 에이즈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해먹고 나왔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해먹고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잠깐 해먹고 나왔는데, 자, 이분이 이것을 이때 가지고 계셨대.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분이 한 6, 7개월 전이죠. 6, 7개월 전에 한참 이렇게 올라서 조정하고 이렇게 더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지고 더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지금 몇 개월이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7개월째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또 매도를 못했대요. 또 한 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 못했어. 맨날 이렇게 6개월 동안 희망 고문에 사로잡혔어요. 희망 고문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고요. 왜 이렇게 빠져있을 때는 안 사고 꼭 빨간색이 올라오면 이렇게 막 더 갈 것 같다는 그런 환상에 젖어서 왜 이렇게 사죠, 주식을? 이렇게 단타를 하는 건 단타용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는 단타의 규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중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딱 올랐고 빠졌을 때, 추세선 긁었을 때, 이렇게 추세선 맞을 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저점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럼 분할 매수. 단 조건은 깨면 매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제가 오늘 너무 오랜 시간 해가지고 좀 목이 아프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주식 강의 안 하랍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돈은 벌어야 되겠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게 이제 저기 무슨 시화공단에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분이 월급까지 그런 살기 팍팍하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주식을 손을 대셨죠. 손을 대셨는데 맨날 할 때마다 하루는 좋고 하루는 울고 그래요.
네, 그분은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공부를 안 해, 공부를. 그리고 맨날 종목을 하나 자기가 주식을 사면 희망 고문에 맨날 사십니다. 희망 고문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져요. 이거 깨면 매도입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본다고요. 이거 뭐 좋은 회사가 뭐 좋다고 이걸 쳐다봅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 만약에 추세선이야. 추세선 깼어. 저는 매도예요. 매도예요. 3년 전부터 삼성전자 사모으세요. 사모으세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사모으시려면 모으세요. 감사합니다.